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입거나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뭔가 이제 불편한 일이 생기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화가 나고 원망심이 막 크고 그렇게 되죠. 개인적인 일에서도 그렇고 형제가 그렇든 가족이 그렇든 아니면 스님이 그랬든 뭐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다른 일들이 일어나면 분노 또는 원망, 한탄 뭐 이런 게 일어나는데요. 사회적으로도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그 이태원의 클럽도 마찬가지죠. 이태원의 클럽에 이런 이제 감염의 팬데믹 다시 한번 생기는 게 아닌가. 제2의 신천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우려가 큰데요. 그럴 때 드는 생각이 이제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별 관계 없는 사람들은 뭐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자영업자라든지 뭐 이렇게 어떤 이권에 있던가 아니면 빨리 사회가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강한 열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들은 빨리 애들이 학교 가야 되잖아. 뭐 그런 경우에는 그런 말을 지금 같은 현상을 볼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평상시에 본래 클럽 다닌다라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클럽 다니는 사람 의외로 절에 다니는 사람은 어렸을 때 클럽 다녀본 사람이 별로 없어. 여러분들 다 클럽 다녀봤나요? 다 해봤어요? 학, 학교 다닐 때 무슨 학교 다닐 때 클럽도 다녀봤어요? 어, 어유 부럽다. 저는 클럽을 안 다녀봐. 저는 나이트조차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울산에는 여기 그 나이트 뚜껑 열리는 나이트가 있다라고 그러대요. 지금도 하나 영업 안 하겠죠? 음, 그래 이제 보통 그런 클럽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서민들이 생각하기에 좀 노는 아이들이 간다. 노는 아이들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노는 아이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특히 이제 이태원은 이제 성소수자들이 모인 있는 그런 카페들이 많아가지고 클럽들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어, 차별 아닌 차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시 문제가 많은 놈들이다. 그러면서 니들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 소수자들 뭐 사실 그들이 뭐 잘못하고 나쁜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다라고 뭐라 하면 화가 나잖아요. 키 작은 사람한테 키 작다고 뭐라 하면 되게 화가 나요.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라고 하면 되게 화가 나요. 돈 없는 사람한테 돈 없다고 뭐라 하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사실 돈 없고 키 작고 뭐 이렇게 뭐 못생기고 이런 게 약점은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분별심을 내서 더 예뻐지길 바라고 더 키가 크길 바라고 돈이 많아지길 바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 상대적 우월감 내지 상대적 자괴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도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만 다른 사람을 가지고 신체적 특징이나 경제적 특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사실 올바른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그 부분을 지적했을 때 아니 그 부분을 가지고 놀렸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농담을 했을 때 사실은 그게 농담이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이제 듣는 사람들은 피멍이 들고 막 이렇게 괜히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피멍이 들고 자존감이 낮아지면 그래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더 잘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막 나가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 특히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렇게 먹는 걸로
폭식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폭식을 해. 이게 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 마음을 관리를 잘해서 평온한 마음으로 만들어야지. 숨을 들이쉬면서 감사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명상을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먹어야 돼. 그래 라면 몇 개나 끓이고 아니면 뭐 이렇게 치킨 시키고 뭐 소주 시키고 뭐 시키고 해가지고 잔뜩 밤새 먹고 망가지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쇼핑을 해야 쇼핑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백화점을 간다든지 마트를 간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몰 들어가가지고 막 하다가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뭐 이렇게 계속 산다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나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기 자신이 보면 그 스트레스를 잘 치유를 해야 되는데 상처를 입었으면 우리가 거기에 안티프라민 바르는 거 맞나? 빨간 약을 바르고 막 이렇게 소독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는 상처받은 거기다 대고 소금을 뿌려버린다. 더 나쁜 걸 한다니까요.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면서 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고 스트레스가 아물지 않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벌려요. 이게 이제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만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그 생활 패턴이 그렇습니다. 결국은 내가 잘못했을 때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뭐랄까 부족한 점이 있을 때 누가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나를 혼내주거나 핀잔을 주거나 조롱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나를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그러면 나도 거기에 대해서 키가 작은 것에 대한 못생긴 것에 대한 뚱뚱한 것에 대한 돈 없는 것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을 건데 참 그런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제 또 한번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재물과 권력 사이의 관계. 우리 이제 오형제가 있다면 형제가 오형제 지금 뭐 아이들은 오형제가 있을 수가 없지만 우리 세대들은 뭐 저도 오형제거든요. 오형제가 있어. 그러면 오형제 중에 제일 권력이 센 사람은 장남이죠, 그죠? 어쨌든 장남이든 장녀든 첫째가 제일 권력이 세.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돈 많은 게 제일이라 셋째가 돈이 제일 많아. 그리고 첫째는 그냥 장남이야. 그랬을 때 집안에서 오형제 중에 누가 제일 힘을 잘 쓰겠나? 누가 제일 평판이 좋겠나? 이건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장남은 돈이 별로 없어. 근데 셋째는 돈이 많아. 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이 오형제가 와장창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의 직면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장남이 이 권력도 세고 장남이 제일 부자이기도 해. 이러면 뭐 이렇게 좀 깨질 확률이 좀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남이 중요한 거냐, 셋째인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형제들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 누구 하나가 뭐 막내가 돈이 많든 첫째, 둘째가 가난뱅이든 관계없이 마음을 서로 나누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시기 질투하지 않고 형제들을 서로 위한다면 그러면 우애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텐데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상하게도 그렇게 안 돼. 이 5명의 형제가 돈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일단은 이제 돈하고 관계없이 서열화가 돼 있어요. 서열화. 그래 장남을 일단 제일 권력자라고 치고 두 번째 차남을 제2 권력자라고. 그 막내가 이제 제일 어린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이게 서열화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있어요. 그러면 제일 권력이 높은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장남이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장남이 장남 역할을 늘 잘하나?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은 각자 가정의 리더잖아요. 가정의 CEO들이야, 여러분들은 전부 다. 요즘엔 부부가 이제 평등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끌어 가나? 사실 절에 와서도 여러분들이 이 황룡사의 리더들이라고요, 전부 다. 황룡사의 주지는 나지만 주지 같지 않은 주지잖아. 내가 좀 주지 같지가 않아요, 조금. 우리 황룡사의 모토는 모든 신도들이 다 주지다라고 어, 그, 그렇게 되는 게 제 꿈이에요. 내 스타일도 좀 그렇고요. 내가 주지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해주면. 물론 저도 최소한의 내가 해야 될 걸 해야죠. 출가자로서 이렇게 지금처럼 강의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제가 다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나머지까지 제가 다 하면 제가 이렇게 독재자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뭐든지 내가 다 알아서 하는 집착을 하고 건물 관리도 내가 다 하고 돈 관리도 내가 다 하고 뭣도 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향을 가졌으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참 잘 내 성향하고 안 맞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황룡사 주지는 별로 주지 같지 않이 좀 리더 같지가 않아. 멀리서 봤을 때는 안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거 아니 좀 주지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형제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죠. 장남이 다 리더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장남이면 모두 다 리더적인 또 오형제 중에 장남이면 리더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각자마다 특징들이 있고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못할 수 있는 게 있고 유능한 게 있고 무능한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리더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 그 장남이라고 해서 무조건 리더의 이런 그 품성을 요구한다면 그러면 그 가족은 5인 가족은 5인 형제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남이지만 무능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장남이지만 재력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장남이지만 욕심이 많을 수도 있는 거야. 제일 진상이 장남이면서 돈도 많으면서 돈도 안 풀어. 이거 좀 진상이죠?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때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혼자만 부자이면서 제사 지낼 때도 돈 안 내. 뭐 이장을 하고 묘자리를 보는데 돈을 나타나지도 않고 게다가 그, 그 장남 형은 좋은데 그 부인이 꽉 잡고 그 사람을 좌지우지 형을 좌지우지 이러면 이제 밑에 있는 나머지 네 명은 이제 이만큼 나와가지고 원수가 돼버리는 거야. 안 만나. 이제. 이게 참 우리 이 사회 이고 이렇게 가족 간의 문제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그랬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가족에게 없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남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셋째가 막내가 돈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찢어지게 가난해. 그러면 문제가 막 심각해지죠. 이제 장남은 늘 시쭈구리 그 이렇게 집안 행사에 가보면 막내만 얼굴 뿌연히 이제 가지고 퉁퉁하니 자신감이 팍 넘치고 나머지 이렇게 장남은 쭉 저분이 할아버지인지 장남인지 어디 노숙자인지 이렇게 이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해요 보면 이게 이제 이 재물이 사람의 인격을 이렇게 그 자존감을 팍 이렇게 꺾어버리면서 그 사람이 그냥 노숙자가 돼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해요. 역시 이것도 불행한 일이죠. 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돈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장남이잖아. 그러면 장남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아니면 차남이든 삼남이든
관계없이 자기가 가족 중에 일호이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람이 부자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때 막 이렇게 자꾸 이렇게 그 갈등하고 싸우고 이렇게 눈치 보고 갈등하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아무 가만 보면 이렇게 이제 재물이나 서열하고 관계없이 제일 중요한 것은 인품인 것 같아요. 이게 장남이 돈이 없어도 인품이 있으면 그 돈 많은 막내도 형을 그렇게 하대하지 않아요. 형이 돈이 없지만 그래도 인품이 있어. 나는 돈 번다고 인품을 닦지 못했거든. 근데 우리 형은 참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참 존경스러워. 가진 건 없지만 그래도 우리 형님은 참 뭔가 이렇게 사람이 사람다운 게 있어. 이러면 그 부자인 동생도 형을 함부로 하지가 않죠. 둘째든 셋째든 마찬가지죠. 인품이 괜찮으면 이 그 재물이 많은 다른 형제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재물보다 더 앞서는 것은 인품이에요. 서열보다 앞서는 게 재물이죠, 그죠? 돈이 많으면 돈이 많고 서열이 막 뒤죽박죽이면 이거면 참 애매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에는 돈이 뭐 많든 적든 서열이 장남이 제일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뭐 자본주의다 보니까요. 장남보다 더 이렇게 힘을 많이 쓰는 것은 돈 많은 형제가 이제 힘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남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 인품이라는 것은 인품이 좋아야지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인품이라는 것은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공부하고 강의 듣고 또 책 읽고 사색하고 이렇게 책 읽고 사색하고 강의 듣고 이렇게 생각을 늘 이제 좋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그래도 빛과 소금이 되리라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또 공공적인 일에서는 공공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하고 이러면 이제 아무리 돈이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게 되죠. 스스로도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렇게 또 왜곡된 마음도 조정이 좀 돼가요. 예, 특히 이제 마음 공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마음 공부를 하면 내 오만을 조절하는 게 마음 공부잖아. 내 오만이 조절이 안 되면 자괴감이 들거나 또 이렇게 모멸감이 들거나 또 이렇게 스스로 그 내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내 오만함을 잘 조절을 할 줄 알면 그러면 자존감으로 잘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불교적 수행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사람이 더 유연해지는 거죠. 포용력이 더 높아지고 또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굴 미워하지 않게 되고 분노하지 않게 되고 이번에 이렇게 그 클럽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보통 사람들은 다 욕을 하죠. 저놈들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걱정 많이 했었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이놈들 나쁜 이 젊은 놈들이 세상을 망친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다들 이렇게 분노하고 욕하고 하지만 좀 인격이 다듬어진 좀 공부가 된 사람들은 예, 오히려 이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분노를 분출하기보다는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우리가 방역을 더 열심히 하면 신천지도 극복을 해냈잖아. 그리고 또 이렇게 줌바 댄스 뭐 이런 것들도 극복을 하고 교회 뭐 이런 것들도 극복을 했잖아. 그러니 우리가 또 열심히 해서 극복을 하면 되는 거야. 또 일부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계약이 미뤄준다든지 또 이렇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뭐 이렇게 그 행정 명령을 내려가지고 유흥업소를 완전히 뭐 그 폐쇄 정지시키고 또 거기 출입했던 사람들은 자가격리를 다른 사람하고 대면 접촉하지 말라고 행정 명령까지 막 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힘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죠. 그 젊은 그 클럽에 갔던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는 거죠.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사고를 쳐. 뭐 이렇게 비트코인 해가지고 확 날려버렸어. 그것도 그냥 날린 게 아니라 이제 대출까지 잔뜩 받아가지고 날려버렸어. 그럼 다른 형제가 나 몰라라 하고, 그래 너는 옛날부터 문제아였어.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고, 그래도 뭐 우리 어떻게 우리 형제잖아. 그래서 조금씩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모아가지고 그래도 생활비라도 좀 해. 이러면서 좀 이렇게 해서 감싸 안고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형제 중에 누가 한 명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나머지 형제가 피해를 보죠. 내 돈이 나가. 내 어쨌든 내 노력이 나오고 굉장히 힘들어. 같이 힘든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뭐 참 이게 돈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한번 충격이 줘서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고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 그랬지. 그때 네가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들었지. 이런 추억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큰 돈의 피해, 뭐 큰 경제적 피해, 뭐 큰 어떤 마음의 서로 갈등 이런 것이 있다 하여도 그런 갈등 때문에 막 끊어버리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이러면 나이가 들어서까지 안 만나는 사람이 되지만 그걸 우리 모두 많은 다수가 그, 그래 뭐 할 수 없지 우리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면 그럼 나중에 이렇게 그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그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한 번씩 그때 그랬더라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야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그 그 뭐야 4대강 이런 거 하면서 땅 안 파고 IT나 아니면 뭐 이렇게 어떤 다른 경제를 위해서 미래 산업을 위해서 4차 산업혁명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육성을 했으면 아니면 교육에 우리 교육이 엉터리잖아요 보면 이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썼으면 지금 이런 위기가 없을 텐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현대자동차만 해도 야 그 4억이 한전 4억이 뭐라고 거기다가 10조씩이나 쏟아붓고 그 돈 가지고 다른 BMW라도 사가지고 BMW는 좀 비싸지만 그 유명 브랜드 다른 자동차 브랜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합병을 하든지 기아 자동차 합병한 것처럼 다른 자동차를 사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뭘 하든지 그 10조를 그쪽으로 투자를 했으면 지금 현대자동차 너무 잘 됐을 텐데 예, 그 과거에 이렇게 한 것들 중에 잘한 것이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잘못한 것들을 늘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갈등이 돼요. 우리 황룡사는 이 2013년도에 이 땅을 사지 않았다면 아직도 저기에 아직도 저기 역전시장에 그냥 이렇게 학고방처럼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그렇게 있겠죠. 크게 무리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2008년에 개원했으니까 5년 뒤에 땅을 산 거거든요. 미친 거지 뭐 내가 이제 그 미친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항농사 여기에 목표로 일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우리가 하지 못하겠죠. 그때 선택은 참 잘한 거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또 내가 엉터리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 그때도 사실은 내가 귀를 닫아서 그렇지 스님 미쳤다 이렇게 스님 좀 뿌라이 아니야? 하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 많았다니까요. 너무 이렇게 일을 벌려버렸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또 엉뚱한 일을 벌릴 수도 있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고 엉뚱한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 스님 변했어. 저 스님 그런 사람인지 몰랐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저렇다니. 근데 저 스님 알게 된 것이 치욕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떠나고 나 혼자 손가락 빨고 있으면 그럼 여기는 경매로 넘어가고 그럼 황룡사라는 곳은 없어지고 이래 되면 5년 후 10년 후에 안타깝다. 저기 있어. 저기 있을 텐데.
이래 돼 버리잖아요. 근데 근데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나쁜 행동들을 여러분들이 이상한 행동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저랑 끝까지 싸워. 아이 중놈아 세상에 그럴 수 있니? 라면서 이제 이러면서 끝까지 싸워가지고 이 나의 이게 그 갈등 기간 오래 가지 않을 수 있거든요. 싸워서 그 스님 제발 고정해 주세요. 또 고정해 주세요. 다르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한 2년, 한 1, 2년 동안 막 싸워.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던 것을 조금 이제 고쳐놨어. 그러면 이제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 그랬지. 어, 또 황룡사가 와 훨씬 더 커졌잖아. 와 정말 훌륭한 황룡사가 됐잖아라고 할 수가 있죠. 형제들 중에 이렇게 한 번씩 사고를 치거나 두 번, 세 번, 뭐 네 번씩 사고를 친다 해도 뭐 경제적 원조는 뭐 다 늘 할 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마음으로나 또 경제적 원조를 조금 줄여서라도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줘서 형제들 간에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해야 되지 예,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저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군 해서 여러분들이 배신감을 엄청나게 느껴봐. 그럼 다 도망가지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이 남아서 스님 그러면 안 돼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겠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형제들 간에 잘 지내는 것도 성숙한 인격이 필요한 거예요. 착해야지 되는 거예요. 착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형제들 끝까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아? 역시 형제들뿐만 아니라 뭐 절에 다니는 도반들도 마찬가지예요. 절에 다니는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이면 그 중에 꼭 또라이 있거든. 그런 또라이라고 왕따시키고 막 뭐라 하고 이렇게 뭐 뒤에서 자꾸 이렇게 쑤시고 그러는 것보다는 10명 중에 한 명은 또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10명 중에 한 명은 뒷담화하고 10명 중에 한 명은 뒤에서 이간질하고 막 모함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당연한 거.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사람들 있잖아. 당연한 거야.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생활해 왔으니까 그냥 냅두고 그래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근데 그러려면 상당한 이렇게 그 인격이 좀 필요해요. 그 사람을 대할 때 평온한 마음으로 대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그 또라이로 보지 않고 평온한 마음으로 늘 똑같은 마음으로 대할 때 사실 그 또라이도 정상으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조금이나마 정상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또라이라고 계속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 이제 내가 이렇게 우리 절의 재정을 쭉 살펴보면 우리 그 대출이 엄청 많기는 해요. 그렇지만 방생도 늘 하지, 뭐 기도도 늘 하지, 뭐 이렇게 그 늘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재정은 흑자예요. 이렇게 흑자를 해서 계속 이렇게 이자를 계속 갚고 원금도 계속 갚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모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몇 년이 지나면 이제 1, 2년 안에는 여기를 사지 않겠나? 물론 이제 이분이 팔아야지 사는 건데 그래서 조금 더 해서 한 3, 4년이 지나고 그러면 요 뒤에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 뒤에 이렇게 그 4억이나 된다고. 아유, 4억이나 되면 여기도 4억, 여기도 4억. 이건 여기 사면 요 앞에도 사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도 4억 이러면 이제 그러면 12억이네. 아마 12억은 10년까지는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죠? 거기 대출 좀 더 끼고 이렇게 매입을 하면 5년이면 매입하지 않겠나? 그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스님은 땅을 뭐 하려고 그렇게 많이 지금만 해도 충분하지 않아요, 스님? 그렇죠. 지금만 해도 작은 땅은 아니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내 땅이 아니잖아. 부처님 땅이잖아. 우리 황룡사가 10년 있다 망하는 이런 절이 아니라 100년이든 200년이든 울산의 중심에 있으니까 여기에서 계속
100년, 200년, 1000년 이렇게 계속 자리를 잡고 부처님 도량으로 나아가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에, 사실 무리를 많이 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나보고 부자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부자 스님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엉뚱한 일을 벌이고 나 혼자 불구덩이에 들어간 거랑 다르지 않죠.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우리 스님들은 받지 말자라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스님들은 스님들 중에 힘든 스님 많다. 이제 그 속세에 사는 사람만큼 힘든 스님, 절에서도 파산하거나 못 먹는 스님이 있거든요. 아픈 스님이 있거든. 단돈 10만 원도 없어가지고 만 원, 2만 원도 없어. 이런 스님 많거든요. 물론 이제 속세는 더 많지. 그런 스님들도 있는데 그런 스님들은 받아야 되지 않냐 하는데 그런 스님 보고 받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 그런 걸 볼 때 저는 들은 또 생각이 저도 이렇게 황룡사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또 제가 몸이 만약에 아팠다면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뭐 이렇게 늘 건강하고 좋은 상황은 아닐 수도 있죠. 저도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저도 정말 뭐 이렇게 그 공부를 안 해가지고 불자님들이 스님 취급을 안 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딴 길을 갔다면. 음, 그렇다고 나보고 부자 스님이라고 스님은 부자니까 안 받아도 되겠나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는 내가 훨씬 더 큰데 빚도 재산이라고 하면 뭐 그렇지만 그래도 뭐 저야 이렇게 더 확장을 하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음만은 참 부자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냉철하게 또 이렇게 보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스님만큼 저도 사실은 이제 저도 사실은 어, 그 엄청난 마이너스를 감당해 가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생각이겠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부자 중이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내가 지금 내가 내 재산을 모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니까 차라리 그러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 내가 내 재산을 모아가지고 내 땅을 더 넓히고 내 재산을 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난 이만큼 부자야 이렇게 그래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골프로도 치러 다니고 막 이렇게 놀러도 다니고 이러면 다른 스님들이 말하는 그런 것처럼 스님 부자니까 스님은 안 봐도 되지라는 게 그런데 그런 게 당연할 수 있는데 저는 아니잖아. 제가 뭐 이렇게 좋은 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에, 골방 생활을 하고 있고 옥탑방 생활 뭐 집은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집이 물도 막 새고 이렇게 제 방에 비만 오면 물이 잔뜩 새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쟁반 받쳐놓고 받쳐놓고 살아요 저도. 뭐 이렇게 여기도 이제 요즘에 물 안 새네 여기 비 와도 다행이네요 그죠? 네. 어쨌든 뭐 이렇게 그 형제들 간에 마음을 잘 쓰는 여러분들이 되고요. 또 국가에 뭐 이렇게 이런 이변들이 생기고 또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해주고 또 같이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국민성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에 오는 여러 불자들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이 휩쓸리기보다는 내가 절에 왜 왔는지 해서 기도하고 수행하는데 더 역점을 두고 하면 좋겠습니다. 성불하세요.